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한글 맞춤법 두 번째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26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어문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히읗 종성 체언은 뒷말의 첫 소리를 거센 소리로 적는다. 맞습니다.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것은 중세국어의 일부 체언 중에 히읗을 종성, 즉 끝소리로 가지고 있는 체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안이라고 쓰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썼어요? 이게 히읗 종성 체언이었기 때문에 안, 히읗 이렇게 썼습니다. 머리, 마찬가지 히읗 종성 체언이므로 머리, 히읗. 또 살, 히읗. 수, 히읗. 이런 걸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하고요. 이런 히읗 종성 체언이 예사 소리를 가진 첫 소리를 만나면 즉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히읗과 비읍이 합쳐서 안, 팍, 즉 거센 소리를 적는 거죠. 마찬가지 머리 히읗과 가락이 만나면 이때는 머리, 카락으로 적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과 고기가 만나면 살, 코기가 되겠죠. 수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겉이 만나면 뭐가 돼요? 수, 컷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히읗 종성 체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한자어와 한자어 형태소 사이에 사이 소리가 나도록 원칙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하고 방이 만났습니다. 그럼 소리의 첨가가 이루어져서 전세빵처럼 비읍이 하나 더 첨가되죠. 이런 걸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사이소리 현상이 있어도 전세와 항이 모두 한자어이면 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방이라고 적고 발음만 전세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점, 시옷 적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과, 병원 내과, 외과 모두 시옷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화병, 그 다음에 뭐 소주잔, 마구간, 그리고 뭐 소수점, 제사상 이런 말들 시옷 적지 않은 이유가 바로 무엇이다? 모두 한자어와 한자의 결합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초와 점, 내와 과, 화와 병, 소주와 잔, 마구와 간, 소수와 점, 제사와 상이 모두 한자어라는 얘기죠.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3번 하지만 택간과 횟수는 예외적으로 시옷을 적습니다. 그래서 3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즉 이음절 한자어 기억합니까 여러분? 외우시라고 했는데 한자어지만 시옷을 적는 6개 한자어가 있어요. 회, 세, 차, 퇴, 수, 고. 그래서 제가 회세차, 퇴수고 외우라고 했죠. 그죠? 횟수, 새빵, 착간, 퇴간, 숫자, 곡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6개의 한자어인데 이들 6개의 한자어만 예외적으로 시옷을 적습니다. 그 다음 4번 입과 때는 이와 비읍 그리고 때가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 쌀, 쌀이, 때, 시쌀, 쌀이, 때 지금은 이제 다 첫 소리가 된 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쌀이 시쌀, 쌀이, 때. 그런데 이들 말들은 지금은 된 소리지만 중세국어에는 모두 비읍시, 비읍쌀, 비읍쌀이, 비읍때처럼 이렇게 첫 소리에 비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중세국어에는 어두에 초성 어두에 자음군, 즉 두 가지 이상의 자음이 오는 합용명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글씨였고요. 자, 이게 이제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시쌀, 쌀이 때가 됐는데 이게 무엇과 만나면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난 말과 만나면 즉 여기서 사라졌던 비읍이 앞에 짠 하고 붙어서 뭐가 돼? 입대가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앞에가 모음으로 끝나는 말 해, 뭐 매 이런 말과 만나면 사라졌던 비읍이 나타나서 햅쌀이 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뎁쌀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벽시가 되겠죠. 그렇죠? 벽시니까 시는 벽시, 때는 입대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어두에 비읍을 가지고 있던 합용명사였다. 그래서 이 비읍대로 분석됩니다. 5번 순 우리말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이때는 사이시옷을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7번입니다. 미줄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아래층입니다. 아래층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네요. 왜냐하면 뒤엔말 첫 소리가 된 소리거나 거센 소리일 때는 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층이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예산일, 예사하고 일이 맞는 합성어였고요. 니은이 첨가되는 사이수련 현상이 있으니까 시옷을 적는 것입니다. 자리세 합성어고요. 된 소리로 발음나는 사이수련 현상이니까 시옷을 적는 자리세가 맞습니다. 그 다음 자 혓바늘 역시 된 소리로 발음나는 사이수련 현상 시옷 적는 것이 맞습니다. 1번만 적절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된 소리, 거센 소리 앞에서는 일체 시옷을 적지 않는다는 원칙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자, 표결에 붙이다. 이때는 여러분 붙다의 뜻이 없으면 그때는 소리대로 적는다고 말씀드렸죠. 표결에 붙이는 건 표결에 즉 안건으로 삼다의 뜻이 붙다의 뜻이 없습니다. 따라서 붙이다 맞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감시원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 이때는 감시원이 따라 붙어 다니는 거니까 붙일 수밖에처럼 써야 합니다. 붙다의 뜻이 있으므로 붙다로 쓰셔야 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몸을 붙이다, 숙식을 하다의 뜻이니까 역시 붙다의 뜻이 없습니다. 불문에 붙이다, 자, 즉 문제를 삼지 않다의 뜻입니다. 붙다의 뜻이 없습니다. 정답은 붙다의 뜻을 갖고 있는 2번 되겠습니다. 다음 29번입니다. 밀친 어휘가 문맥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은 1번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맞추면 이게 잘못됐습니다. 답을 정확하게 맞추면이 아니라 맞히면입니다. 문제 따위에 올바른 답을 대는 히다, 히다가 맞다라는 것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일은 걷잡아서 티읕 받침이 걷잡다는 어림잡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림잡아, 대략 이런 뜻이니까 그때는 티읕 받침 쓰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김 선생님과 나는 전부터 아름, 즉 면식을 뜻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조용한 숲속에서 달빛만이 교교히 내리 비치고 있었다. 내리 비치다. 자, 자동사는 비치다가 맞습니다. 타동사는 비추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맞습니다만 1번만 적절치 않습니다. 30번 보시겠습니다. 자, 박 사장은 자기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몰랐다. 쓰여지는지. 자, 쓰여지다 이거 중복 피동이죠. 쓰이는지. 알겠습니까? 또는 써지는지. 써지는. 그러니까 이중 피동의 제약입니다. 파생적 피동이든지 아니면 통사적 피동 둘 중 하나를 써야지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건 적절치 못합니다. 그 다음 그녀는 조금만 추워 올리면 기고만장해진다. 추워 올리다 맞습니다. 자, 실제보다 칭찬하다의 뜻입니다. 추워주다, 추워 올리다. 그리고 치켜 세우다를 쓸 수 있습니다. 추워주다, 추워 올리다, 치켜 세우다. 같은 말입니다.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루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시옷을 쓰지 않으니까 시옷 받침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서슴치 아닙니다. 기본형이 서슴 따임으로 서슴지입니다. 30번 그러니까 맞는 것은 2번만 맞습니다. 31번입니다. 자, 다음 중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그는 우표 수집에 있어서는 마니아 수준이다. 그 다음에 2번 어머니께서는 마늘쫑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늘쫑 아니고 마늘종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예, 틀렸습니다. 그녀는 새침대기처럼 나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그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맞습니다. 새침대기 맞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마늘쫑이 되겠습니다. 마니아도 맞습니다. 그 다음 32번입니다. 철수가 문제의 답을 잘못 알아맞혔다. 문제 따위의 정답을 대단은 알아맞히다가 맞습니다. 맞히다 정답 맞습니다.
그 다음 취업률, 앞에 말이 받침이 무엇으로 끝나 있으면, 니은이 아닌 받침으로 끝나 있으면 취업률처럼 리을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배를 시키려고, 튼튼한 순놈 아니고 수놈입니다. 수놈. 자,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막을래야 아니고 막으려야 합니다. 리을래야라는 어미는 없습니다. 막다의 어간, 어미는 려야 합니다. 막으려야 막을 수가 없었다가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맞게 된 것은 1번만 적절합니다. 33번입니다. 다음 중 표기가 잘못된 것만으로 묶인 것은, 백분. 자, 앞에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면 이때는 율입니다. 백분 율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떡볶이는 맞습니다. 내가 갈게 아니고 갈개입니다. 즉 관형사용어의 리을 다음에 나오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실제 된소리를 쓸 수 있는 어미는 딱 3개밖에 없어요. 까, 꼬, 쏘냐 같은 의문형 어미에서만 된소리를 적고 그 이외의 어미는 모두 예사소리를 적습니다. 그 다음 요컨대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떡볶이 맞고 요컨대 맞고 백분 율 틀렸죠, 그렇죠? 예, 기억 틀렸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기억 틀렸고, 디귿 틀렸고, 자, 미음 틀렸습니다. 기억, 디귿, 미음 3개 틀렸으니까 정답 4번입니다. 다음 34번입니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보기의 예를 옳게 구분한 것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자, 보기 보겠습니다. 지붕 소리대로 적었습니다. 의논 소리, 타향살이 타향살이로 적었으니까 어법에 맞게 적었고요. 오세요, 자, 오시어요로 소리대로 오세요로 적은 것입니다. 합격률, 부치사는 모두 어법에 맞게 적었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리을은 소리, 디귿, 미음, 비읍은 어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35번 맞춤법이 모두 옳은 것은, 이 경우 자, 두음법칙과 관계된 예제인데요. 과인산, 그 다음에 사육시는 모두 맞습니다. 자, 밀입자 맞습니다만 총유탄이 맞습니다. 총유탄. 자, 파렴치가 맞고요. 그 다음에 가정난, 실, 그리고 자, 실과 낙원이 결합한 거죠. 즉 낙원을 잃어버리다 이 뜻이니까 실과 낙원으로 분석되고, 따라서 이렇게 결합된 말은 두음법칙이 적용되니까 실, 낙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만 맞습니다. 그 다음 36번입니다. 맞춤법과 표현이 옳은 것은, 시간에 얽매어 아니고 얽매임을 당하는 거니까 얽매여입니다. 피동사인 얽매여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 그는 다른 차 앞으로 끼여드니 아니라 그가 다른 차 앞으로 직접 끼어 들어가는 거 주동의적이죠. 따라서 끼어드는입니다. 끼어드는 것은 나쁘다. 그 다음에 가는 길에 문구점에 꼭 들려라, 기본형이 들르답니다. 따라서 들르다에 어라를 붙이면 들러라가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 그는 옷의 안에 안감으로 흰색으로 받쳐야, 자, 옷을 받쳐 입다 할 때는 받침 디귿습니다. 옳은 것은 4번만 옳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틀렸습니다. 얽매여입니다. 37번입니다. 다음 중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그 배는 많은 승객을, 어떻게 승객을 싣겠습니까? 그러면 승객은 태우는 것이지 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젊은이들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맞습니다. 생각은 같다 또는 다르다로 점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집은 전세금 또는 전세값, 예, 전세금 모두 가능합니다. 산에 오르려는데 칡덩굴이 발에 거친다도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승객을 태우고가 적절하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중 표현이 옳은 것은, 물결이 바위에 부딪혀 부서진다. 자, 부딪혀.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부딪히다는요, 이거는 부딪힘을 당하답니다, 여러분. 반면 부딪히다도 있지 않습니까?
부딪히다는 이건 힘주어 부딪답니다. 따라서 물결이 바위에 힘껏 부딪다라는 뜻이니까 1번 맞습니다. 그는 지금 놀러갈 만한 시간적 여지, 시간적이라는 말과 쓰일 수 있는 말은 여지가 아니라 여유입니다. 단어 사용이 적절치 못합니다. 시간적 여유라고 고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뒷수습을 하지 않은 채 뒷공문이 된소리 앞에서는 시옷 쓰지 않으니까 시옷 빼야 됩니다. 그 다음 오늘이 몇 월 며칠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몇 일로 쓰지 않습니다. 소리대로 그냥 며칠이라고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은 1번만 맞습니다. 다음은 39번입니다. 머리빵. 자, 머리빵은 안방에 딸린 작은 방입니다. 맞습니다. 핏기, 새빵, 곳간 모두 사이수련상이 있는 단어이므로 시옷을 적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번 널 따라타, 높 따라타가 되겠고요. 굵직하다, 짤막하다는 맞습니다. 3번 넘어지다, 허예지다 할 때는 이해를 써야죠. 예, 허예지다. 그 다음 흩어지다 맞습니다. 벌어지다가 틀렸습니다. 벌어지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합격 률이죠. 그렇죠? 앞에 말이 니은을 제외한 받침이면 률을 써야 맞습니다. 규율, 선율, 실패로 모두 맞습니다. 40번입니다. 먼저 토의 안건을 회의에 붙입시다. 맞습니다. 그 다음 제가 무엇이길래 이래라 저래라 하니 무엇이길래 무엇이기에 모두 맞습니다. 위층 아니고 위층입니다.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시옷 쓰지 않습니다. 시옷 빼야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자장면 맞습니다만 곱빼기가 맞습니다. 곱빼기, 콧빼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틀렸고요.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번, 2번. 근데 이게요. 과거에 그 표준어 규정, 즉 한글 맞춤법에 따른 표준어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무엇이길래는 틀렸으나 자, 바뀐 법에 따르면 무엇이길래도 허용됐습니다. 이길래, 이기에 둘 다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 따르면 2번 맞고 1번 맞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과거의 기준에 따라 문제를 낸 거니까 그때는 2번은 틀리고 자 1번만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41번입니다. 밑주신 단어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검은 안경을 쓴 형사의 본때는 자 본때 어떤 본 모습입니다. 자 든든히 믿고 있는 어떤 힘을 가리키고 있는 게 분명했어. 맞습니다. 그 다음 얄팍한 양철난로가 금세, 금시애가 줄면 금세 어휘를 씁니다.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방안이 훈훈해졌다. 나는 이 집에 눈곱만큼의 미련도 없다. 눈곱, 자 눈과 곱이 만난 합성어고 따라서 된소리를 발음나는 사이소리 현상이니까 눈곱이 맞고 발음만 눈곱으로 하셔야 됩니다. 떡볶이죠. 떡볶이 아닙니다. 자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밀심표기가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영은 아들에게 한약 한제 할 때 제는 자 아이제가 아니라 어이제를 쓰셔야 됩니다. 자 한약 20첩을 일컫는 단위입니다. 2번 어머니는 매일 목욕제게 한 후에 기도를 드렸다. 자 목욕제게는 맞습니다. 우리는 그가 음모를 꾸민 사실에 아연 질세가 아니고 아연 실색이 맞습니다. 4번 사무제라고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요. 사무제 즉 장례가 끝나고 자 세 번째 치르는 제사를 삼우제라고 합니다. 그럼 2번만 맞습니다. 43번입니다. 정회하고 수철이는 약속 시간을 지켜서 왔을 걸 실제 된소리를 쓸 수는 어미는 까, 고, 소냐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내가 어제 보니까 한수는 참 성실한 학생이 돼. 학생이 돼, 아이 되는 남이 한 말을 대신 옮겨 전달해 쓰는 거고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할 때는 어이대 씁니다. 어이대와 아이대의 차이. 자, 어이대는 자신의 경험. 아이대는 남의 말을 대신 전달할 때 씁니다. 자신의 경험에는
뭘 쓴다? 어이대. 남의 말을 대신 전달할 때는 아이대를 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수는 참 성실한 학생이 돼. 이거 자신의 경험이니까 어이대를 쓰는 게 맞겠습니다. 틀렸습니다. 껄도 틀렸고요. 유미가 우리 제안을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어. 생각할는지 맞습니다. 할런지 아니고 는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어찌 좋았던지. 자, 든지는 선택이고요. 회상일 때는 던지를 써야 맞습니다. 그 다음 4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게 쓰인 것은 숙식을 붙이다. 자, 이때는 붙다의 뜻이 없습니다. 자, 숙식을 하다. 먹고 사는 것을 하다 의 뜻이니까 이때는 붙이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부쳐 먹을 땅이 한 평 없다. 농사짓다의 뜻이니까 이것도 붙다의 뜻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쳐가 맞겠고요. 그 다음 내가 가정교사를 붙여. 가정교사를 그 사람 옆에 붙게 딱 붙어 있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 붙여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틀리고 디귿만 맞습니다. 자, 옳지 않게 쓰인 건 기역 니은입니다. 다음 중 어법에 맞는 것은 요즘 머리가 벗겨져서 고민이야. 벗겨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힘으로 강제로 떼어내다의 뜻이니까 이때는 머리는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벗어지다로 써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 신발이 꽉 끼어서 잘 벗어지지 않는다. 신발이 꽉 끼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꽉 끼어서 자 이때는 외부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벗겨지지 않는다. 그죠? 예, 따라서 벗겨지지가 맞고요. 1번, 2번은 모두 틀렸고요. 그 다음 인형의 머리를 빗어주다, 빗겨주다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인형의 머리를 빗어주다와 빗어주다 맞고 빗겨주다도 맞습니다. 자, 빗기다의 사동사로 자, 빗어주다, 빗기다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그만은 분을 사귀고 즉 마음, 분노 따위를 가라앉히다의 뜻이니까 사귀다도 맞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답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방 안에서 옷에 먼지를 떨지 마라. 자, 먼지를 떨다. 그래서 먼지 떨이가 맞습니다. 동학군은 하룻밤을 새고 새벽부터 공격을 감행했다. 그는 내심 아들이 하나 더 있기를 바랐다. 그 다음 자, 그 일 후로 막내의 행동이 눈에 띄게 자 눈에 뜨이게 달라졌다. 자, 눈에 띄게 그 다음 바랐다. 그리고 자 하룻밤을 새고 아니고 뭐죠 여러분? 밤을 새우고가 맞죠, 그죠? 자, 새다는 자동사고 새우다가 타동사입니다. 따라서 새우다로 써야 할 것입니다. 떨지 마라 맞고요.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모두 맞습니다만 2번이 틀렸습니다. 46번은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 47번입니다. 적지 않으니 줄면 적잖은 생각하다 못해는 생각다 못돼가 맞겠고요. 그 다음 잘못 디디어는 잘못 딛어 아닙니다 여러분. 디디어는 디뎌가 맞고요. 이렇게 준말 다음에 디디다가 준말이 딛다죠. 준말 다음에는 모음어미가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디뎌처럼 써야 되고 디더는 틀립니다. 준말 뒤에는 모음어미가 결합할 수 없다. 깨끗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 48번입니다. 번번 자 이렇게 번번 중첩되는 명사를 우리는 첩어성 명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첩어성 명사 다음엔 이가 와야 맞습니다. 산 넘어 남촌에는 이때는 실제 넘다가 아니라 산 건너 저쪽의 뜻이니까 소리를 쓰는 넘어를 써야 합니다. 넘어는 실제 동작이 어떤 넘어가다의 뜻일 때만 씁니다. 편지를 붙이다 자 이때는 붙이다가 맞겠고요. 가 던지 말 던지 아니고 선택이니까 가 든지 말 든지가 맞습니다. 선택일 때는 든지. 그래서 번번이 그러니까 맞는 건 몇 번만 맞다? 4번만 맞습니다. 48번이었습니다. 49번입니다. 그는 바짓단을 늘 이려고 세탁소에 옷을 맡겼다. 바짓단은 길이고요. 길이는 늘 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는 의자 밑을 종이로 받쳐서
자, 이때는 물건 따위로 밑을 괴다니까 받치다, 디귿 받침 써야 되는 받쳐서가 맞습니다. 그 다음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붙여서, 이때는 흥미가 공부에 생긴 거니까 붙어서가 맞습니다. 붙여서. 4번 시험이 끝나고 나와처럼 서로의 답을 맞혀보았다. 문제 따위에 옳은 정답을 대다가 맞히다고요. 서로 정답을 비교한 거니까 견주다는 맞추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맞추어가 맞습니다. 맞는 건 1번만 맞습니다. 50번입니다. 자, 단어가 바르게 쓰인 것은 학생들은 공책에 책받침을 받쳤다 맞습니다. 디귿받침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마을 이장이 소에게 받음을 당한 거니까 뭘 써야 돼요? 받히어서, 즉 받혀서가 맞겠죠? 자, 그 다음 신에게 재물을 바쳐, 이때는 바쳐, 자 아낌없이 주다, 바치다. 이것을 돌조구에 빻아 가는 채로 받쳐서 채로 바치다. 이때는 뭘 써야 돼요? 채로 바치다는 티읕 받침 써야 됩니다. 받쳐서. 그래서 맞는 것은 1번만 맞고 나머지는 모두 틀렸습니다. 50번이었습니다. 51번입니다. 해가 뜨자 안개가 다 걷혔다. 이때는 안개가 걷어지다니까 걷히다를 써야 합니다. 병새가 걷잡을 수 없이, 이때는 거두어 잡다니까 걷잡다, 디귿 받침 써야 할 것입니다. 자, 3번 그는 마음을 졸이며 맞습니다. 그녀는 아침 내내 배추를 절이고, 자 배추를 물에 절이다가 맞습니다. 절이다는 다리가, 다친 다리가 저려오다 할 때 쓰는 것입니다. 51번이었습니다. 52번입니다. 자, 옳은 것은 초점, 성공률, 아름아름 모두 맞습니다. 횟수, 자 회세차 퇴수고 6개는 시옷을 적습니다. 실패율 맞습니다만 통졸임 아니고 통조림입니다. 개수, 합격률이 맞고요. 장조림 맞습니다. 전세방 한자니까 시옷 적지 않습니다. 할인율, 주긋기는 모두 맞습니다. 52번 정답 1번입니다. 53번입니다. 미줄친 부분에 맞춤법이 옳은 것은 1번 여름이라 더워서 머리를 싹둑 잘랐다. 싹둑 잘랐다. 기역 받침 뒤에는 자 원칙적으로 된수를 적지 않습니다. 싹둑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어머니께서는 깍둑 썰기를 잘하신다. 역시 마찬가지 기역 받침 뒤에는 된수를 적지 않는 거니까 깍둑이 맞습니다. 그 다음 자 3번 북적거렸다. 기역 받침 뒤에 된수를 적지 않습니다. 북적이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잔치라 그것은 왁자지껄하였다. 왁 기역 받침 뒤에 된수를 적지 않습니다. 왁자지껄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역이나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수를 적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깍둑만 맞습니다. 53번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 54번입니다. 다음 중 맞는 것끼리 모아놓은 것은 어떤 문명들은 서로 만났을 때 충돌을 면치, 자 면하지가 줄면 그때는 면하고 히읗이 남아서 면치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편캐, 히읗이 남기 때문에 편캐가 맞겠고요. 그 다음 디귿 시원하지 안 났다니까 시원찬 났다가 맞습니다. 하지 안이 주면 찬이 됩니다. 시원찬 났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 서슴집니다. 왜? 기본형이 서슴답니다. 서슴하다가 아니므로 히읗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모두 맞는 것은 4번입니다. 그 다음 55번입니다. 오뚝이 맞습니다. 사글새, 곰곰이는 맞습니다. 우레라는 말 없어요. 우레가 맞습니다. 우레. 오랜만에 할 때는 자 오래 간만에니까 리은 쓰는 거 맞고요. 우덜은 삼가하다 아니고 삼가답니다. 솔직히는 맞습니다. 생각하 건대가 주면 생각 건대가 맞으니까 틀렸습니다. 육회장 풍비박산 끔찍이는 모두 맞습니다. 4번 구레나루 장맛비 곱빼기 아지랑이는 모두 맞습니다. 4번만 맞습니다. 56번입니다. 다음 중 한글 맞춤법 규정이 적용된 것이 아닌 것은 19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어간에 이나 음이부터 명사가 된 것과 이나 희가부터 부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그럼 병막에 막다에 애가 붙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때는 이나 음이 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자, 이번엔 넘다에 뭐가 붙었죠, 여러분? 자, 우가 붙었습니다. 넘다에 이나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역시 형태를 밝혀줬지 않습니다. 자,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자, 밖에 앗이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를 밝혀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무덤, 자, 묻다에 엄이 붙었죠? 자, 그래서 형태를 밝혀적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형태를 밝혀적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19항은 모두 어떤 규정이냐면 어간에 이나 음이 붙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 1번 어간 막다, 2번 어간 넘다, 3번 어간 묻다에 붙은 말들이지만 3번은 체연 밖에 붙은 말들이니까 이거는 19항이 아닌 20항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체연에 붙어서 이루어지는 말들이니까 19항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밖이라는 게 체연임을 아시면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57번입니다. 통털어 아니고 통틀어가 맞습니다. 육개장이라는 음식은 없습니다. 육개장이 맞습니다. 그 다음 그 말을 듣고 그는 얼굴이 펄해져서 달려갔다. 맞습니다. 펄해져서. 자, 펄해지다, 파래지다가 맞습니다. 4번 쓰러져도 오뚝이 아니고 오뚝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57번 맞는 것은 3번입니다. 58번입니다. 자, 보기에 제시된 한글 맞춤법 규정이 바르게 적용되지 않은 것은, 자, 보기는 둠 법칙입니다. 낙원, 실낙원 아니고 실낙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잃어버렸다. 무엇을? 낙원을. 그래서 복합어에서는 두 번씩 똑같이 적용되니까 자, 실낙원으로 쓰셔야 합니다. 이 경우 정답 1번, 잘못된 것이니까 1번입니다. 내일, 왕래, 노인, 상노인, 자, 누각, 광활로는 모두 맞습니다. 59번입니다. 다음 중 자, 모두 맞게 표기된 것은 휴게실 아니고 휴게실입니다. 2번. 오늘은 왠지 할 때는 ONG를 씁니다. 자, 그 다음 밤을 새워 할 때는 어이새가 아니라 자, 아이새워를 쓰죠. 그렇죠? 그 다음 아까는 어째나 배가 고프던지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59번은 4번만 맞습니다. 60번입니다.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엔 띄어쓰기 문제 되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어떻게 갈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때 지인데요. 시간의 경과를 뜻하는 지는 의존명사니까 띄어쓰지만 막연한 의미를 뜻하는 지는 어미니까 앞말에 붙여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이미 설명한 바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설명했으니. 이때는 자, 이때 반은 어미니까 앞말에 붙였습니다. 뭐뭐 하니의 반은 어미입니다. 3번. 은연중에 자신의 속뜻을 내비치고 있었다. 은연중, 이때는 이미 한 단어로 굳어진 것이므로 은연중, 한밤중, 무의식중 같은 단어들은 자, 붙여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뭐 식사 중, 공부 중, 회의 중 이런 말들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죠? 식사 중, 회의 중은 띄어 쓰고 은연중, 한밤중, 무의식중은 한 단어로 붙여 씁니다. 그 빨간 캡슐이 머리 아픈 데에, 아픈 경우, 아픈 일 이때 되는 의존 명사니까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3번이 잘못됐습니다. 다음 중 잘못 고친 것은 기여하고 저는, 자, 하고 저라고 하는 어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뭐 하고 자가 맞으니까 기여하고 자로 써야 됩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자, 기여하고 자.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학교 당, 자, 이때 당은 접사입니다. 의존명사가 아니니까 앞말에 붙여 쓰는 것입니다. 한 권씩 수량을 나타내는 식, 자, 수량상에 붙어서 그 수량을 나타내는 식은 접사니까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바, 자, 이 경우에는요, 보세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전 회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때 반은 말씀드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존 명사의 뜻이니까 앞말과 띄어써야 하고요. 그리고 바 뒤에 결정적으로 조사가 붙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바는 무엇이 된다? 체연, 즉 의존 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띄어써야 합니다.
61번은 정답, 1번이 잘못 고쳤습니다. 62번입니다. 자,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그 사고는 여러 가지 규칙을 도외시가 명사고 명사의 분을 하다는 접사니까 붙여 쓰셔야 됩니다. 자, 명사 뒤에 분을 하다는 접사입니다. 그 다음 2번 사실상 여자 대 남자의 대리절호로 밖에, 이때 밖에는 조사니까 앞말에 붙였습니다. 밖에가 바깥에가 아니면 다 붙여 쓰다고 보시면 됩니다. 3번 반드시 거기에 가겠다면 내키는 대로 행동에서는 안 돼. 자, 맞습니다. 그 다음 금연을 한 만큼 내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지 궁금해. 막연한 의미를 뜻하는 지는 어미니까 앞말에 붙여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옳게 된 것은 정답 3번만 맞습니다. 62번 3번입니다. 63번입니다. 난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자, 말한 것과 같다. 말한 사실과 같다. 따라서 하는 의존 명사입니다. 사람은 항상 배운 대로, 이때 대로는 의존 명사니까 앞말과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규범대로, 이때 대로는 앞에 규범이 체언이니까 체언 뒤에 붙는 대로는 조사입니다. 붙여 쓰신 것이 맞습니다. 자, 2번 맞습니다. 3번 어른들이 다 떠나시니 나도 떠날 밖에. 아까 말씀드렸죠. 밖에가 바깥에가 아니면 다 조사입니다. 붙여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업무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때 뿐은 의존 명사니까 붙여 쓰면 안 되고 띄어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 뿐, 이때 젊은이들은 체언이니까 체언에 붙는 뿐은 조사입니다. 따라서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자 4번도 맞으니까 3번만 적절치 않습니다. 63번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64번입니다.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먹을 만큼 덜어서 집에 갈 거야. 자, 갈 이때 거는 것이야입니다. 갈 것이야. 즉 의존명사가 준 거니까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 자, 이때 만은 뒤에 인가가 조사니까 만은 체언. 따라서 앞에 있는 얼마와 띄어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도서관만큼, 이때 만큼은 조사니까 앞말에 붙여 쓰는 게 맞겠고요. 제는 접두사이므로 접두사는 뒷말에 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이때 대는 의존 명사니까 띄어쓰는 것이 원칙인데 숫자와 어울려 쓰면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27대 이게 원칙이고요. 제 27대처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를 띄어 쓰는 것은 모두 틀렸습니다. 64번 맞는 건 자 3번만 맞습니다. 다음 65번입니다. 기역, 리을 중 어문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목적, 신도시, 제2단계 건설사업, 제2, 자, 쟤는 접두사니까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지하차도, 고가차도 및 외곽도로의 폭을 넓히고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개설하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 개설함으로써가 맞습니다. 자, 니은 틀렸습니다. 사업지역 주변의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교통을 원활히 처리하는 데에, 그죠? 예, 처리하는 것에니까 띄었어야 되겠죠. 그 목적이 이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은 모두 틀렸고 기역만 맞습니다. 65번 1번입니다. 66번입니다. 다음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김양수 씨가 맞습니다. 자, 성과 이름은 붙여 쓰고 호칭어는 자 띄어 씁니다. 그 다음 떠난 지가 오래다. 이때 지는 시간의 경과니까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떠나버린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지낼 수밖에. 모두 맞습니다. 2번만 틀렸습니다. 67번입니다.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글쎄요. 아마 그 친구가 먼저 갔을걸요. 이때 걸은 자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따라서 앞말에 붙여 쓰셔야 합니다. 이 분이 우리 총무팀의 팀장 겸 감사 부장이십니다. 겸, 즉 이어준 말은 부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어머니는 이제야 아들을 겨우 알아보시는 상황이 되었다. 자, 알아보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셔야 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한 번, 이때 한 번도 실제 1회, 횟수를 뜻하는 한 번이 아니므로 띄어 쓰는 것이 아니고 붙여 쓰셔야 합니다.
횟수일 때만 띄어 쓰시면 됩니다. 이때는 시도의 뜻이 시도. 따라서 그때는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시도에 한 번은 붙여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68번입니다. 다음 중 띄어쓰기가 맞는 문장은 옷 한 벌 살 돈이 없다. 그럼 한과 벌을 띄어써야 합니다. 단일성 의존명사는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큰 것은 큰 것대로. 자, 따로 모아둬라. 큰 것. 자, 이미 한 단어가 돼서 굳어진 것이니까 이때는 붙여 쓰셔야 합니다. 3번 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 이때는 자, 시간의 경과니까 띄어쓰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 만에 역시 시간의 경과를 뜻하는 많은 의존명사가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3번은 모두 맞습니다. 4번 이 나무는 10m가 넘는다. 자, 10과 미터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 숫자와 어울릴 수 있는 경우는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3번과 4번이 모두 답입니다. 합격했다는 말에 뛸 뜻이 자, 뛸이 관용어니까 드시는 의존 명사형으로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경우 답이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3번과 4번 복수 정답이었습니다. 답은 69번입니다. 그는 음식이 나오는 대로 먹어버렸다. 나오는이 관용어니까 대로는 띄었어야 됩니다. 나오는 대로. 그녀는 처음부터 자, 부터는 의존 명사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따라서 띄어쓰시면 안 되고 붙여 쓰셔야 합니다. 3번 우리는 서로의 사이이기에 사이가 체언이고 이달은 조사니까 붙여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힘찬 도약의 다리를 펼 것입니다. 펼이 관용어니까 자, 이때는 띄어 쓰셔야 합니다. 5번만 맞습니다. 70번입니다.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부모님을 한 달에 2번꼴로 찾아뵈려고 노력한다. 맞습니다. 서류를 정리할 때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가나다 순 자, 이렇게 어근 뒤에 붙는 순은 접사임으로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그 일에 대해서는 온 국민 이때 오는 관형사니까 뒷말과 띄었어야 맞습니다. 어느 말을 믿어야 옳은지 모르겠다. 이때 지는 옳은지 모르겠다. 막연한 의문을 뜻하는 지는 조사 어미입니다. 어미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시간의 경과일 때만 띄어쓰시면 됩니다. 지 시간의 경과는 명사 띄어쓴다. 막연한 의문지는 어미니까 붙였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0번. 자,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71번입니다.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집 밖에 나가서 놀지 않을래? 자, 71번. 집 밖에 나가서 집하고 이때 밖에는 바깥의 뜻이니까 자, 붙여 쓰시면 안 되고 띄어 쓰셔야 합니다. 2번입니다. 길동이는 잘난 자, 잘난 체하다. 잘난이 본용은 체하다가 보조용어니까 체하다는 붙여 쓰시고 잘난과 체하다는 띄어 쓰거나 또는 붙여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체하다는 붙여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음식은 각자 먹을 만큼만 이때 만큼은 의존명사니까 띄어 쓰셔야 합니다. 4번 자료를 검토하니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이때 반은 검토하니의 뜻이니까 엄입니다. 따라서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71번은 4번입니다. 72번입니다. 잘못된 것이 들어있는 문장은 부모님에게만큼은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때 만큼은 조사니까 붙여 쓰는 것이 맞고요.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난다. 맞습니다. 3번 우리 회사는 1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4번 아무래도 그 남녀가 노란하다는 한 단어니까 예,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즉 4번이 잘못됐습니다. 고위 공무원인 박모 씨가 이때 씨는 호칭어입니다. 그죠? 예, 따라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호칭어 또는 지칭어는 의존명사로 띄었습니다. 그래서 72번은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 고친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고친 띄어쓰기입니다. 떠난 지 이때 떠난 지는 고향을 떠난 지 즉 시간의 경과이므로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뜻한 것이 있어 이때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었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도 그 친구처럼 나만의 꿈이 있습니다. 이때처럼은 조사니까 붙여 쓰는 게 맞겠고요. 자, 이룰 수 있다. 수는 의존명사니까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 고쳐 쓴 것을 옳지 않은 것은 3번은 붙여 써야 할 것을 오히려 띄어 써 놓았으니까 3번이 적절치 못하고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다음은 74번입니다. 꽃잎이 한잎 두잎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한잎 두잎처럼 각각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1음절제 단어가 연속되는 경우 자 붙여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잎 두잎 맞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자, 본용은 보조용인데 앞에 말이 떠내려가처럼 합성 동사인 경우 그때는 본용과 보조용을 반드시 띄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모두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이곳에서 주문할 물품의 개수는 20 내지 30 정도입니다. 내시가 부사 이어주는 말은 자 앞말과 띄었습니다. 그 다음 부장 겸 대외협력실장 자 역시 이어주는 말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맡고 계신 김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부장님은 호칭어니까 김과 부장님을 띄어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 김동식 자 하지만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 맞는 것은 1번입니다. 그 다음 75번입니다. 바르게 된 문장은 이 일은 세상 사람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결과를 낳을 듯 싶다. 자, 낳을 본용어는 듯 싶다는 보조용어니까 붙여 쓰셔야 합니다. 2번 내가 어렸을 때는 밖에 나가 노는 것 밖에는 이때 밖에는 바깥에가 아니니까 조사합니다. 붙여 쓰셔야 합니다. 3번 이번 시험에서는 100점은커녕 자 커녕은 앞에 말에 붙어 쓰이는 보조사입니다. 따라서 항상 붙여 쓰셔야 합니다. 50점 받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3번 맞습니다. 열 내지 자 이때 내지는 이어주는 말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11명 열 내지 열한 즉 열과 한을 붙여 쓰시고 명을 띄어 쓰셔야 됩니다. 정도의 학생들이 교실에 남아있는 듯하다. 그래서 모두 맞는 것은 정답 3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부처 공문의 일부이다. 미주친 부분을 잘못 고친 것은 자 우리 부 이거는 합성어가 아니니까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기여하고 저 아니고 기여하고 자로 고치셔야 됩니다. 하고자입니다. 잘못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인바 계획인이의 뜻이면 자 어미니까 붙여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 밝힌 바와 밝힌 사실 방법이면 의존명사니까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2번을 잘못 고쳤습니다. 그 다음 77번입니다. 자 미주신 부분에 띄어쓰기가 바르지 못한 것은입니다. 막내 마저 출가를 시키니 허전하다. 마저는 조사니까 이때는 앞에가 채연이가 채연 뒤에 오는 건 조사죠. 따라서 붙여 쓰셔야 됩니다. 여기는 비가 온 지 석 달이 지났다. 자 이때 지는 시간의 경과니까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77번은 1번 되겠습니다. 명수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서 보람을 찾는다. 서류를 검토하니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됐다. 모두 맞습니다. 다음 78번입니다. 그가 고향을 떠난 지도 시간의 경과인 지는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1번 틀렸습니다. 2번 이 건물을 짓는 것에 이때 되는 의존 명사니까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78번 2번이 답입니다. 3번 옆집에서 잔치를 하는 지 아주 시끄럽게 자 하는 지 막연한 의문에 대해서는 지는 자 조사입니다. 어입니다. 어미 그죠? 예, 어미니까 앞말에 붙여 쓰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내는 의존 명사니까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78번 2번만 적절합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우리 민족의 염원은 통일뿐이다. 이때 뿐은 자 앞에 채연 통일에 붙었으니까 조사입니다. 따라서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1번 적절합니다. 2번 무엇이 틀렸는지 답을 맞춰보자. 이때 틀렸는지는 막연한 의문이니까 어입니다. 따라서 붙여 쓰셔야 합니다. 우리는 생사구락을 자 생사구락 한자 성어는 한 단어로 붙여 씁니다. 함께하다 역시 한 단어임으로 붙여 씁니다. 그 다음 2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 되어도 자 안 되다 일정 수준에 들다 를 뜻하는 안 되다는 한 단어이므로 자 그때는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명은 합격할 것 같다. 이때 것과 같다는 각각의 단어니까 띄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모두 옳은 것은 1번만 옳습니다. 자 80번까지만 풀겠습니다.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올바로 표기된 것은 뭐라고? 라고 물었다. 라고는 조사니까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만약 뭐라고?
하고 물었다 이러면 하고는 조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고는 띄어쓰고 라고는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이때 뿐은 조사니까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차가 끊겨 걸어갈 수 밖에 이때 밖에는 바깥의 뜻이 아니니까 그때는 조사입니다.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사과는커녕 앞서 얘기했습니다. 커녕은 항상 앞말에 붙여 쓰는 조사입니다. 말로만 큰 소리 친다. 큰 소리는 합성어이므로 실제 소리를 크게 내다의 뜻이 아니니까 그죠? 예, 소리가 변하면 의미가 변하면 그때는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붙여 쓰셔야 맞습니다. 따라서 70, 80번 자 1번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적절치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 해설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해설 보시고 직접 풀어보시고요. 혹시 질의사항 있으면 자 답변 요청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